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오경화입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싼 인비절라인의 가격, 왜 인비절라인이 교정장치계의 에르메스라고까지 불리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쌤. 자,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장치의 개수나 추가 장치 제작 횟수에 따라서 성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프리헨시브, 라이트, 익스프레스 패키지와 어린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퍼스트 패키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교정 진료는 비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각각의 병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게 되는데요. 컴프리헨시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5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라이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으로, 익스프레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인비절라인인 인비절라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전후에서 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비절라인의 패키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른 이유는요, 각각의 패키지마다 이동할 수 있는 치아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비싼 컴프리헨시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정을 대체하는 수준의 치아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적용 가능하지만, 라이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정이긴 하지만 치아의 이동량이 앞뒤로 2mm까지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이트 패키지보다 좀 더 저렴한 익스프레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개수도 7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작은 양의 치아 이동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패키지예요. 사실 저는 익스프레스 패키지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익스프레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치아 이동이라면 굳이 인비절라인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제작하는 투명 교정 장치나 아니면 MTA, 티끌과 같은 작은 장치들을 통해서도 치아를 충분히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부분 교정으로 개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인비절라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서 사용하는 컴프리헨시브 패키지랑 같이 전체 치아 이동 양에 제한은 없지만 어린이나 초등학생이라고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비절라인 본사에서 정한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악궁을 보면,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로 4개의 악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4개의 악궁 중 3개의 악궁에서 유치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검진을 받은 후에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적용할 수 있는지 꼭 문의를 해주셔야 해요. 오쌤. 같은 컴프리헨시브 패키지라도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인비절라인은 그냥 장치만 만들어 와서 끼워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인비절라인을 아무리 열심히 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클린책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인비절라인을 만드는 과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린책 제작 과정은요, 우리가 교정 진료를 처음 시작해서부터 마지막 상황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고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클린책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돼요. 바로 이 클린책을 작성하는 담당의의 능력이 인비절라인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인비절라인 시스템을 접했을 때는 장치만 끼워주면 되니까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훨씬 더 제 시간이 많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클린책을 제작을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네, 오늘 쉬는 날인데도 클린책 수정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클린책 제작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에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교정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과연 이걸 다 잡아내고 이거를 수정해서 이걸 장치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장치가 아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문의의 노력? 인비절라인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나를 담당해줄 의사분의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병원을 선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